때는 2021년 여야의 오선 의원 둘이 훗날 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 거부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입니다.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세요. 저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존경하는 의원님들 신상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네, 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토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기존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좋은 평가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 그런 정책 위주의 토론회였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서로 비방하고 과거 흠집내던 경선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어제 토론회처럼 앞으로도 미래 정책을 두고서, 미래 비전을 두고서 저희 후보들이 치열한 토론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또 성원을 받는 그런 경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어제 그 정경심 교수가 그 2심에서 징역 4년의 그 유죄를 받았습니다. 7가지 스펙이 모두 다 허위로 이렇게 밝혀졌고요. 따라서 그 대학 입시 비리에 유죄를 명확하게 법원에서 이렇게 밝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그 법무부 장관 출신의 어떤 그 부인께서 이렇게 이 공정과 정의를 무시하고 이렇게 자녀 입시 비리에 관련해서 유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는 아마도 상당히 허탈감에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공직자 내지 공직자 가족들은 보다 더 공정과 정의로움을 위해서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이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하니까 왜 안민석 의원님이 한숨을 쉬십니까? 네, 좀 좋은 얘기로 시작했으면은 하는 그 아쉬움이 있고요. 조경태 의원님께서 지금 홍준표 캠프의 그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홍준표 의원께서도 너무 지나치게 네거티브하지 마시고 정책과 비전을 놓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홍준표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선대위원장께서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안민석 의원님이 쏘아올린 친일파 공방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네.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사실 이번 일요일 날이 이제 강복절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친일을 용서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친일을 독립운동으로 둔갑을 했다고 하면은 이건 더 용납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납할 수 없죠. 예. 네. 그리고 제가 최재형 이 친일 논란의 핵심은 사실은 친일을 했다 안 했다 이거보다도 독립운동을 하지 않는 최재형 조부 최병규 씨에 대해서 독립유공자라고 지금 그 최재형 그 홍보물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가짜 독립운동가 후손 행세를 최재형 후보가 지금 하고 있어서 그것을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랬더니 제가 팩트 체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하시면 되는데 캠프를 시켜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부친까지 소환을 해서 예. 문재인 대통령 부친을 친일로 물타기하는 그러한 아주 고약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 핵심은 최재형 조부 최병규 씨가 1938년부터 1944년 7년 동안 만주 해림에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최재형 부친의 해고록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역사 전문가들은
그 시기에 만주에서 독립운동은 씨가 말랐다. 그 당시 독립운동은 중국 팔로군에 편입되었거나 러시아군에 편입된 독립운동이지, 김자진 장군 사망 이후에 1930년대 후반 그 당시에는 해방까지 만주에서 독립운동이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는요, 독립운동가 최병규 이름 자체가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최재형 후보 본인 스스로가 나서서 우리 조부가 만주 있을 동안에 독립운동을 이렇게 했다. 어떤 독립군 부대에서 누구와 함께 독립운동했다. 그 자료를 내놓고 소명을 하면은 끝날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독립운동은 하지 않아요. 최재형 후보는 그 독립운동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캠프에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독립운동가가 아니라고 해명을 하는 것이죠. 이런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 기자님. 네. 그 시간 안배를 좀 비슷하게 해주는 게 공정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공정하게 해야죠. 조경태 의원님 들어오십시오. 네. 지금 안민석 의원이 그 본인이 자꾸만 어찌 보면은 자기적인 말씀을 좀 모순된 표현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조국 전 장관의 그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해서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미래를 이야기하자 해놓고 지금 자꾸 친일이니 반일이니 이런 식으로 공방을 하는 부분은 그건 과거의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당 내에도 친일 의혹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이름을 실명은 이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저는 필요하면 전 TV 토론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내로남불식으로 가면 안 되지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정확하게 그 팩트를 중심으로 해야지 뭐할 것이라는 그 단순한 의혹을 가지고 친일파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논방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좀 비생산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네거티브라고 보시는 거죠? 대통령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또 대통령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 하면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되지요. 그 사실적인 이야기까지도 감히 그렇게 해서 되겠냐는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처음부터 여권에서 여당에서 그 이야기를 논란의 그 불을 지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런 여러 가지 행적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또한 여권 내에서도 친일 행적이 있는 분들 저는 구체적으로 지금 적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인터넷 시대니까 쳐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권 내에 있는 그 친일파 후손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그것부터 저는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안민석 의원님. 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은 친일을 독립운동가로 둔갑을 시켰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라는 것이고요. 특히 최재형 조부가 국방헌금 20원을 이제 헌금을 하면 20원을 헌금 당시에 이제 쌀 한 가마 값이 1원인데요. 일제 충성을 이제 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당시 신문 보도도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독립운동가로 였다고 최재형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 조부 최병규 씨가 1987년에 회고록을 쓴 게 있어요. 사실 이 회고록을 보게 되면은 아마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용이 다 나와 있을 텐데요. 네. 확인될 텐데 현재까지 최재형 후보가 이 회고록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때까지 논란은 다 차치하고요. 최재형 후보 스스로가 조부가 쓴 1987년도 회고록을 공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의원님?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가하게 됩니다만은 최재형 후보의 그 직접적인 이야기는 저는 들어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권 내에도 독립운동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은 사례라고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최재형 후보가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분 아닙니까? 네. 그럼 그때는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자꾸만 야권의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검증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이런 분 너무 지나치게 이어나가는 그 부분은
썩 여권 내에도 여당 내에도 썩 자유롭지 않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어요. 자, 의원님, 의원님,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모두의 좋은 말씀을 해놓고 또 이렇게 자꾸만 이런 식으로 이어나가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미래로 가자. 조경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잠시만요. 네. 조경태 의원님, 홍준표 의원께서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를 겨냥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에 부역한 사람들은 참여하고 출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홍 의원 말씀대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출신 분들은 좀 더 솔직하고 진솔한 입장 표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아마도 이어지는 경선 과정에서 그런 입장 표명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 두 분은 우리 당에 오시면서 현 정부의 문제점이나 또는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지금 홍준표 의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진솔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석 의원님. 네, 이 대답하기 이전에요. 좀 전에 최재형 예비후보의 가짜 독립운동가 후손 코스프레 관련한 조경태 의원님의 말씀은 상당히 유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물타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만 했냐, 너희들도 친일을 하지 않았냐는 건데, 저는 친일 논란을 하자는 게 아니라요. 자, 최재형 후보의 홍보 자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제가 그걸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최재형의 조부가 독립유공자인가? 보훈처 기록에는 없습니다. 독립유공자가 아닌 사람을 독립유공자라고 하고 그리고 최재형 후보 스스로를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이것은 팩트가 아닌 거거든요. 이 부분 조경태 의원님 이 부분만 짧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닌 걸 하게 되면은 허위 경력 기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허위 경력이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선거법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좀 더 검증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지금 나와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 친일이다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그게 여권 내에서는 그러면 자유로우냐 했을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그러면 검증 절차를 양쪽을 다 한번 해보자. 알겠습니다. 네. 지금 주문을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최재형 후보 측의 입장이 다시 나오는지 좀 지켜보다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측하고 자꾸 막 좀 다투는 것 같아요. 좀 신경전이 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 당의 대표는 지금 이준석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의 운영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홍준표 의원을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당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일부 조금 대표로서 약간 이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은 후보들은 누구라도 저는 홍준표 후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는 당무의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갈등의 요소를 많이 줄여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이제 남의 당이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요. 이 문제는 이제 두 가지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 유석열과 이준석이 이런 갈등을 빚느냐. 첫 번째는 이준석 혼자서 언론의 관심을 지금 독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당대표로서 이준석은 메시지 관리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본인을 희생하면서 경선을 흥행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언론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1등을 야권에서 1등하고 있는 윤석열 예비후보가 볼 때는 이게 가찮지도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예비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혹시라도 딴 주머니를 차고 있지 않는가. 다른 후보를 염두에 두고 다른 후보를 마음속에 지지를 하면서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윤석열 예비후보에게 어떤 불리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지 조경태 의원님도 그런 거에 대한 좀 두려움 내지는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은요? 뭐 다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께서 조금 대범하게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다 국민들이 또 당원들이 또 판단하고 평가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다 이게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토론에 참석하십니까? 토론하면 네, 제가 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또 홍 후보님 역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 후보는 토론을 좋아해요. 얘기하는 걸 또 좋아하시죠. 잘도 하시고. 국민들이 유권자가 알 권리에 대해서 후보들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는 것이 예의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들도 국회의원 후보 선거 때 보면은 각종 토론에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기본적인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네. 빅뱅의 승리라는 멤버를 아십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빅뱅도 아시는군요. 네네. 안민석 의원도 아시죠? 네, 알죠. 네. 눈 아주 카리스마 넘치게 생긴 젊은 친구죠. 빅뱅의 멤버 승리한테 징역 3년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 지금 선고가 있었는데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였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경태 의원님? 네거티브를 안 한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는 날선 질문과 또 답변이 오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6분의 후보님들이 나오셨는데 어제 TV 토론에서는 딱히 눈에 띄는 그런 후보는 없었던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전에 대선판에 비하면 지금 이렇게 토론이나 지금 논쟁들이 좀 점잖은 편입니까? 아닙니까? 조경태 의원님. 민주당은 예전에 후보님들의 어떤 TV 토론이 상당히 지금보다는 날선 공방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덜했습니까? 네거티브 선거가 좀 덜했는데 네. 올해가 조금 유독 지난번하고 좀 비교한다면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올해 네거티브적 이 공방이 좀 더 많이 있는 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좀 점잖고요. 국민의힘은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민주당보다 더 할 수도 있고 또 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곧 이제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토론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아마 조경태 의원님께서 어제 저희 후보들의 TV 토론을 보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어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기본 정책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네.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금융 이 기본 정책 시리즈가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예비후보께서 제시한 공약인데 여기에 대해서 타 후보들의 기본적으로 비판이죠. 공격이 집중되더라고요. 네, 그게 현실 가능한 거냐, 재원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공방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공방과 비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기본 시리즈 정책은 우리 사회가 지금 만연하고 있는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정책들이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토론과 비판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단지 저는 지금 현재 양상이 과거 10년 전에 무상급식 논란의 데자뷰인 것 같아요. 네. 10년 전에 무상급식을 하자고 했을 때 제가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였기 때문에 그 논쟁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시기상조다. 돈이 어디 있느냐. 좌파 정책이다. 마치
논란이 10년 후에 지금 재현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가장 무능한 정치인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것들은 채워나가고 좀 더 보편적이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이라든지 사회 안전망이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앞으로 남은 토론에서도 네. 이런 식의 정책 위주의 토론을 국민들이 좋아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이재명 국민 세금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스위스 같은 경우 월 국민들께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국민투표에 붙이는데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기본소득을 하는 나라가 없고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요.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세요? 언제부터 기본소득에 있었습니까? 대해서 그 개념은 이미 1500년대, 1600년대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소득을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꺼낸 정치권이 언젠가에는 1970년대에 닉슨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이지 않습니까? 닉슨 대통령이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만은 그걸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국가들이 기본소득을 하는 나라들이 없어요. 그 왜 없겠습니까? 결국은 그 재원 마련이 결국 국민들 호주머니를 틀든지 아니면 빚을 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를 누가 갚아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 누군들 다들 많은 국민들께 그 많은 지원을 해주고 싶죠. 근데 그것이 다들 빚이라고 생각하고 다 국민들의 혈세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왜 못하는 건지 난 그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네, 이해가 안 된답니다, 민석 의원님. 네, 조경태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양극화 해소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놓는 대안을 무조건 그게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비판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아니 제가 지금 반론을 할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의원님, 제 반론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자, 주십시오. 지금 이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에 대한 좀 공부가 우리 조경태 의원님이 좀 덜 되신 것 같은데요.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청년들에게 200만 원 지급하고요. 기본주택은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100만 호를 시중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기본대출은 최대 1,000만 원의 저금 및 장기 기본대출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민석 의원님 잠시만요. 7294님께서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과 1,000만 원 대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명확하게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의원님 얘기합니다. 자, 이 재원 마련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결국 세금이나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지 재원을 마련할 마시고요. 겁니까, 그 재원을? 안 된다고 하지만 마시고 아니 안 된다는 게 해소를 아니고요. 위해서 우리가 함께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고 그 대안 중에 하나를 지금 기본소득으로 이재명 후보가 내놓았고 그러면은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 더 나은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지금 무조건 안 된다고 하려고 하시면은 이게 그러면 양극화 해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조경태 의원의 대안은 뭡니까? 안 의원께서 공부가 덜 됐다고 하는데 저는 안 의원 측이 좀 공부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한테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 다 똑같이 돈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자체가 어쩌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부자도 100만 원 받고 가난한 사람도 100만 원 받으면 그게 양극화 해소가 됩니까? 아니 근데 부자도 100만 원 받고 가난한 사람도 100만 원 받는데 부자가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의미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전 국민들한테 다 지급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조금 전에 모순된 이야기를 해요. 전 국민이나 똑같이 지급하는 게 기본소득의 그 기본인데 또 청년들은 또 200만 원 더 얹어주는 거예요. 100만 원 더 얹어가지고. 청년들한테는 더 주는 거죠. 그 자체가 기본소득의 그 개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약간 변형된 거죠. 변종이죠, 일종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지원하는 것이 사회복지제도의 기본 원칙입니다. 예.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 혜택을 적게 받는 국민들이 적을수록 그게 궁극적으로 복지국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가 주는 그런 돈들은 결국 국민 세금이고 국민들이 또 내야 할 그 국가 부채라는 채무라는 거지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건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네. 우리 젊은이들한테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우리 청년들은 국가가 돈 주는 돈 그렇게 살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본인들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네. 안민석 의원님. 재원 마련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재정 구조가 개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산 절감을 통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고요. 조세 감면 축소를 통해서도 또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이고요.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요. 문제는 재정이란 문제는 국정 철학과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속도 조절을 통해서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양극화 해소를 해보자는 취지고요. 그리고 이 기본 시리즈는 무엇보다도 대선 전국에서 정책 경쟁에 저는 실효탄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우려나 비판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네. 수용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소멸성 지역화폐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형편도 훨씬 더 좋게 조경태 의원님. 그런 주제라고. 조경태 의원님. 우리나라가 안민석 의원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시겠지요, 물론. 우리나라 1인당 GDP가 한 3만 불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인당 GDP 6만 불, 7만 불, 8만 불인 나라들조차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오고 갔지만은 결국은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 항상 언급하는 북유럽 국가 역시도 기본소득 제도를 지금 도입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렇게 뜨거운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기본 시리즈 앞으로 대선 국면에 진행될수록 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는 어떤 대표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요? 홍준표 후보의 공약 중에 두 가지가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학 입시 제도에 있어서 정시를 확대시키는 거. 지금 수시가 한 70-80%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시를 확대시켜서 대폭 확대시킴으로써 최소한 5대5 비중을 맞추겠다는 것이 홍준표 후보의 어떤 공약 철학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공정을 우리가 담보를 했을 때 대학 입시 제도를 갖다가 정상화시켜내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사법시험 제도를 갖다가 부활시킴으로써 국민들께 희망의 사다리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홍준표 후보의 어떤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비록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드릴게요.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까 최재형 예비 후보 친일 논란 관련해서요. 조부의 최병규 씨 1987년 출간한 회고록 사료와 배려 책 제목입니다. 사료와 배려 공개 스스로 직접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민석 의원님도 감사합니다. 네. 서태자 아이들의 내 맘이야 들으면서 두 분 여기서 인사드렸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6시에 이 뜨거움 더 뜨겁게 이어가 보겠습니다.